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다고 했죠.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화성시 물건을 보면서 토지 개발이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다.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맛보기 강의로, 이제 두 개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맛보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전 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도로부터 해서 쭉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그죠? 누구나 쉽게 토지를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물건부터 볼게요. 물건이 뭐냐면 2021 타경 5798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이제 2번 물건은 임야예요. 임야거든요. 사실은 이 대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별 뭐 지료 청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공용을 분할 청구를 해서 이제 뭐 그 다른 방법 해결책을 모색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물건이 이제 이게 임야거든요. 임야가 1,500평인데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경매예요. 지분 경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울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건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1번 물건 보면 일단 지목은 대지예요. 지목은 대지고 전체 600평 중에 200평이 지분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2억 5,600. 소재지는 정남면 발산리. 정남면 발산리면 저쪽 이송대로 한번 볼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요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정남면 있고 여기 우측으로는 이제 오산시 있고 여기가 이제 오산 세교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산 JC 있고 향남 IC 여기 이제 향남 면사무소 위치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이 정도 여기 위치면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하죠. 지목이 되면 그 정도 갈라나? 시대남 여러분들께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건 뭐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건물은 매각 제외거든요.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전체 600평이거든요. 토지가 전체 600평인데 이 중에서 200평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타인의 소유, 타인 소유고 이 물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보다 이 건축물이 오래됐으니까 법정기상권 성립합니다. 이 건물은 법정기상권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철거할 수는 없는 건데 단지 이제 이 토지, 내가 토지를 낙찰 받으면, 그죠? 토지를 낙찰 받아서 이 지분권자들, 나머지 지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이 토지 전체를 경매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법정기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많이 저감이 되겠죠. 많이 다운이 되겠죠. 보통 50%에서 40% 정도에서 낙찰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2억 5,600에 한번 볼게요. 한번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를 보죠, 뭐. 건물이 이게 건물 등기부고 이게 건물 등기부고 토지 등기부예요. 그러면 건물은 매각 제외잖아요. 건물은 매각 제외고 2006년에 소유권 보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것은 해결책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만을 낙찰 받으면 건물은 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으니까 난 단지 지료 청구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료 청구 2년의 차임을 미납했을 때는 내가 철거 청구나 이 건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건물주가 제대로 월세를 따박따박 낸다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게 현실이 가능할까? 저는 사실은 이런 물건을 좋아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자, 2억 5,600이에요. 2억 5,600에 지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4% 잡나? 그죠? 428, 45, 20. 한 100, 1000만 원? 1년에?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 토지를 200평, 200평을 전체 600평 중에서 200평을 낙찰 받으면 이 그
건물 소유자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내고 과연 이 건물이 존재할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타 지분권자하고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갖다 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전체가 몇 년 후에 기료를 미납했을 때 전체가 경매로 나왔잖아 이 건물이요. 그러면 건물은 내가 싸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당히 저감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에 낙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물건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물건이에요. 이거요. 임야인데 주소는 경기도 향남시 동호리산 11-1번지 118-1번지 전체가 1500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555평 약 3분의 1이 약 3분의 1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5억이거든요. 5억인데 평당 지금 한 90만원? 90만원꼴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30% 저감돼서 나왔으니까 지금 한 60만원꼴 지금 한 60만원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물건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고 분묘도 있어요. 묘지도 있고 분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묘지가 있죠. 묘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기, 6기 정도 있나 봐요. 6기 정도. 자, 여러분, 일단은 이게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예요. 그러면 지분권자하고 좀 많이 좀 시간 소모를 하겠죠. 그죠? 지분권자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많은 시간 소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묘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묘지는 첫 번째는 지분 경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묘지가 유연교 묘지냐 또는 무연교 묘지냐에 따라 달라요. 무연고 묘지 같은 경우는 내가 개장을 해서 신고를 하고 물론 공고를 해야 되겠죠. 공고를 하고 신고를 해서 이제 또 뭐 낙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유연고 묘지다. 유연교 묘지인데 이게 지분권자의 소유냐 아니면 타인의 소유냐. 지분권자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죠?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지분권자의 토지라고 묘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타인의 묘지다 그러면 뭐죠? 분묘 기지권이 형성될 수 있죠. 분묘 기지권. 그죠? 물론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내가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사실은 근데 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치료가 그렇게 크지 이제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판례가 작년인가 바뀌었는데 치료가 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묘지예요. 유연교모냐 무연교모냐. 무연교모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유연교모인데 이게 지분권자의 묘냐 지분권자들이 수호와 관리를 하고 있냐 아니면 지분권자 외 타인의 소유냐라에 따라서 근데 지분권자의 소유의 묘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게 어떻게 보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타인의 소유의 묘라고 한다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면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이장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지료를 청구하는 건데 지료 청구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료 청구는 크게 많은 양이 아닐 거고 지료를 청구했는데 2년 동안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나는 이것을 법정이상과 똑같이 철거 청구 또는 뭐라고 하죠 이걸 분묘를 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유형교모라 하더라도 내 토지 위에 소유 전문가들이 있어요. 묘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제가 뭐 알려드릴 수는 없고, 묘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또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로 문제예요. 도로 문제. 잠깐만요. 제가 좀 메모 좀 하고요. 어, 도로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도로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적 들어봐야 되나? 토지이용 계획안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아이고 유성으로도 같이 나란히 볼게요. 자, 유성으로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토지거든요, 이 토지.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뭐 한 대충 뭐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이 토지죠, 이 토지.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뒤쪽으로 아무래도 이 큰 대로로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했을 때 편하겠죠.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 요 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걸 뭐 도로를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죠?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거예요. 지정 공고된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 승낙은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허가를 넣는다고 하면, 그죠? 허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4m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축 허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제 뭐 여기 제가 볼 때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기 편한 데는 이 앞쪽 도로잖아요. 앞쪽 도로. 앞쪽 도로는 가만히 제가 한번 봤어요. 지역도로 보니까 아이고 지역도로 보니까 여기가 묘죠. 여기가 묘. 여기가 현 납골묘라고. 그죠? 납골당이에요. 납골당인데 여기도 이제 지목이 도로가 이것도 이제 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소유도 납골당 묘라는 거죠. 그죠? 이 납골현 납골묘의 사도라는 얘기예요. 사도. 그죠? 사도는 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도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이건 도로라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좀 안타깝게 잘랐어요. 그죠? 보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토지 요렇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사도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맹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사도긴 사도지만 여기도 대 공장이겠죠. 그죠? 대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되니까 여기는 이제 뭐 공장이나 된 것 같아요. 공장인가? 공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 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 땅도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비용을 주면 이 도로의 사용 승낙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도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 문제는 이쪽 뒤로해서 이쪽은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허가가 날 거예요. 근데 자세한 것은 시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담당 부서에. 그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도로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만약에 전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4,958이잖아요. 잠깐만요. 아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개발하려고 했을 때 지금 4,958이잖아요. 그죠? 5,000 제곱미터 이하는 몇 메타 도로를 확보해야 되죠? 4m 이하 도로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도로의 너비가 이게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요. 건축법 도로 맞을 거예요.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어우 보이다시피 5.8m나요. 그죠? 4m가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묘지에 납골묘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죠? 이쪽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저는 일하는 이거예요.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쪽 뒤로 허가가 났는지 검토를 해보고 입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 낙골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선호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축사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 인근에는 약간의 조금 입찰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 뭐 공장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특별히 뭐 그런 영향은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분 투자다. 지분 경매다. 지분 경매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두 번째, 근데 의외로 지분 경매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잘 해결만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이 이게 유형고냐 또는 무형교모지에 따라 달라요. 무형교모지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유형교모지인데 요게 지분권자 거냐 아니면 타인 소유의 거냐. 지분 소유자 거의 경우에는 오히려 잘 협의만 되면 그죠?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분묘라고 한다면 그죠? 타인의 분묘라고 한다면 여기 뭐죠?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겠죠. 그죠? 분묘 기지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면 뭐죠? 지료 청구밖에 못해요. 지료 청구밖에. 근데 사실은 묘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묘지를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묘지를 해결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의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근데 요것은 제가 저한테 물어봐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입찰하기 전에 해결책이 있는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문제. 도로 문제는 아까 그 사도 있죠.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죠? 도로법상 도로하고 동일한 조건을 허가를 받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뒤쪽으로 나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건축법상 도로거든요. 건축법상 도로는 토지 지분권자의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로의 너비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4m 이하여도 되거든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4m 이하여도 돼요. 그렇지만 1000에서 아까 5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를 확보해야 돼요. 4m를. 근데 아까 측정해봤죠. 한 5m 이상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것은 아까 뒤로 나와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한번 시청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시청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다시 또 그 시청에서 도로 소유자들의 이 뒤쪽 도로, 뒤쪽 도로죠. 뒤쪽 도로에 소유자들의 사용장을 받아오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모순될 거예요. 그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 승낙은 필요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좀 이 납골묘를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비선호 시설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비선호 시설 인근의 토지의 집가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출구 전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